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12월 20일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약한 분들 계신가요? 동탄 이신도시 C11블록 롯데캐슬 주상복합 아파트 오늘 청약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제가 녹화를 지금 5시 정도인데요. 5시 10분인데 한 좀 있다가 이제 결과 나오겠죠. 대충 청약 경쟁률 얼마나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마 주변에도 많이 청약들 하신 것 같은데 이 시장의 열기를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청약 경쟁률이 나오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한번 나중에 보죠. 뭐 그런 내용도 있고 한편으로는 뭐 굵직굵직한 개발 이슈들 좀 있어서 오늘 뉴스에서 조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수서 역세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서역, SRT 수서역 주변으로 수서 공공주택지구, 제가 뉴스 읽으면서 몇 번 얘기한 바 있는데, 개발하는 내용이 이번에 이제 확정이 됐나봐요. 보시면,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 계획안이 19일날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발한다고 합니다. 보면 여기 옆에 탄천이고, 이제 여기가 수서역 위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서역 주변으로 업무지구들 들어가고, 이제 공동주택들 한 2,800세대 아파트들 지어지고, 이제까지 우리가 뉴스 읽어오면서 봐왔던 내용들 보면, 여기 안에 이제 신혼희망타운도 들어갈 거라고 하고 하죠. 그래서 이런 모양새로 수서역세권 지구가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내용을 좀 계략적으로 살펴보면요. 강남구 수서 세곡동 일대 38만 6천 제곱미터에 복합 환승센터와 오피스 및 상업시설, 공공주택 2,800여 가구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민자유치를 통해 수서역을 지난해 12월 개통한 고속철도를 비롯해 3호선, 분당선, 그리고 향후 개통 예정인 광역 급행철도, GTX죠. 삼성 동탄과 복선 전철, 수서 광주 등 5개 노선이 이용 가능한 복합 환승센터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철도 교통의 중심지로 이 수서역 주변이 이제 이렇게 중심지로 개발 추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인근, 수서역 인근에는 오피스 상업시설이 들어서는데 서울시와 강남구는 이 일대를 송파구 문정동 동남권 유통단지와 연계해 업무 개발, 생산 물류 기능이 융합된 미래형 복합도시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라 그래요. 이 주변에 가보시면 지금 이제 사실 여기가 그 문정동 도시개발 사업하는 예전에 여기 한 10여 년 전에 원래 아파트 지을 것처럼 막 그런 식으로 철거가옥 딱지 파는 사람들이 그 지역 소개하고 그랬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아파트형 공장 지식사업센터들이나 이제 업무시설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 파크아비오 그런 것들 들어가 있는 지역이 이제 지금 여기 보면 이 문정동 동남권 유통단지가 거기죠. 그래서 그렇게 막 건물들 막 쭉 들어가 있고 한편으로 이제 공공주택지구 강남 쪽으로 가면 주택가들 있고 그 중간에 이제 이 공간이 지금 얘기하는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가 이렇게 좀 횡한이 있는데 그 지역을 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까 위에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밀도 있게 업무와 주거와 상업이 융화되어 있는 그다음에 5개의 기차가 들어오는 이제 이런 환승센터로 개발되게 되면 아무래도 교통이 맞물리는 곳에 지역 중심지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훨씬 지금보다 좀 밀도 있는 훨씬 더 이제 어떤 상업적인 가치가 높아지는 그리고 북적북적해지는 그런 지역으로 발전할 것 같고요. 그 핵심 지역이 바로 이 수서역 주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생각할 때 수서 하면은 좀 약간 한지 그런 느낌? 강남 안에서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지역의 중심지가 되면서 오히려 빨대를 꽂으면 막 이쪽으로 더 몰려가는 그런 형태의 모양새가 될 것 같아요. 정말 이 변화가 눈부신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공공주택지구 내에 이제 아파트, 이제 사실 이제 아파트에 우리가 관심이 많죠. 보면 공동주택 한
1,910가구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중에 1,910가구가 행복주택 물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600여 가구는 10년 임대 공공주택으로 채워질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수서 지금 그림상에서 보시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주택들은 그냥 좀 분양 물량이라기보다는 신혼 희망주택으로 해서 이제 좀 배려계층들에게 가는 그런 물량이고, 나머지는 10년 임대 전환이라 그랬으니까 일반적인 공공 분양 물량이 아닌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제 좀 계획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그때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여기서는 그 정도로 얘기하고 있고요. 이 주변에 이제 주거 지역들도 많이 생기고 하면서 가보면, 저녁 시간에 가보면 이 지역이 차가 많이 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밀집되고, 고밀 개발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되고 교통 중심지로, 이렇게 철도 교통 중심지로 변하게 되면 이 교통 대책, 광역 교통 대책도 필요한데,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보완을 해서 교통 도로 정체에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포함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도 조금 기사에서는 하고 있고요. 그럼 대체 언제 이 사업을 하느냐? 뭐 기사에서는 토지 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서 내년에는 공사에 착수해 2021년까지는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거라고 하니까, 21년이면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정말 그때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빨리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신혼희망 타운에 대한 본격적인 홍보라든가 이제 이런 얘기 나올 때 아마 이제 수서 역세권, 이제 신혼부부들 중에서 이제 그 특별공급 기회를 이용해서 이 수서 역세권 받으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어마어마한 경쟁이 예상이 되지요. 그림에서 보시면, 지도 보시면 이렇습니다. KTX 수서역이 있고 그 동측에 수서 차량기지가 있는데, 이제 그리고 대모산이 있고요. 이 대모산에서 탄천으로 이어지는 뭐 생태축도 공원길처럼 이 공공주택지구 안에 좀 만들어서 조성해서 갈 수 있게끔 하는 것 같고요. 그 바로 동측에 보면 문정 법조단지 있죠. 예전에 저 다니면서 보면 맨날 이 성남 내려갈 때 보면 빈 땅으로 막 이렇게 있었던 지역인데, 올림픽 회미리 타운 아파트도 되게 영향을 받겠네요, 이번 이 내용 발표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 세곡 2지구가 밑에 가보면 아파트들 지어놓은 거였는데 그 북측이죠. 그래서 밑에는 상업 주상복합들 섞여 있고, 중간에 수서역이랑 업무지구가 이렇게 껴서 들어가고, 수서 차량기지 너머로 이 탄천 조망할 수 있는 이쪽에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들 들어서고, 이런 모양새로 개발이 되려나 봅니다. 추후에 이제 이 수서 역세권 개발 구상한 내용들, 뭐 자료 같은 거 혹시 볼 수 있게 되면 부동산 TV에서 조금 따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서 역세권하고, 이거는 사실 뭐 수서 역세권 정도의 큰 규모에 대한 개발 계획은 아닌데, 제가 이 세운상가 도시재생 관련해서 뭐 가서 현장도 좀 돌아보면서 영상도 찍어본 적이 있고, 좀 관심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서 좀 이것도 봤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굉장히 이 되게 특이한 모양의 이런 건물이 있죠. 이게 세운상가, 이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가 세운상가인데요. 세운상가 바로 옆에 보면, 제가 세운상가 올라갔을 때 보면 정말 낙후된 건물들, 말 그대로 불나면 저거 어떻게 하나 싶을 정도로 노후한 오래된 건물들이 있는 지역들이 그 옆으로 이렇게 세운상가 이 보행데크 가다 보면 보이거든요. 여기는 어떤 식으로 정비하려고 그러나 되게 궁금증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 지역, 종로 세운상가 옆에 연면적 30만 제곱미터, 대지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정도 되니까 한 대략 한 10,000평 정도 되겠네요. 여기에 이제 호텔, 오피스텔, 쇼핑몰, 문화재 전시장 등 7개 동으로 구성된 초대형 복합단지가 들어선다 라고 해요. 여기가 이제 그 세운 재정비 촉진 지구 중에 이제 하나였던 것 같은데, 세운 4구역인가 봐요. 근데 이제 여기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옛날에는 36층으로 고층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고, 과거에 오세훈 시장 시절에 이 세운 재정비 촉진 지구 통해서 뭐 도심의 기능을 살린다 이런 얘기할 때는 고층 중심으로 지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게 문화재청에서 반대해가지고 계획이 완전히 다시 이렇게 고층을 지을 수 없다고 해서 층수가 잘려 나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했더니 봤더니 이제 이 18층으로, 그러니까 층은 절반으로 낮췄는데 연면적은 그 정도 갖춰줘야 되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건물의 모양 형태나 이런 게 완전히 조금
다른 모양새로 이렇게 설계가 나왔네요. 위치를 보시면 세운상가 이 동측편에 한 만평 정도 되는 면적이고요. 사업 시행자는 SH공사입니다. 그래서 SH공사가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서 2019년 철거 및 이주, 그러니까 내후년이네요. 내년 1년 하고 내후년까지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 2021년 정도에 착공을 해서 2023년 12월, 2023년 말 정도에 준공해서 입주하는 걸 목표로 이제 이렇게 개발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보면 15층 높이의 호텔 레지던스, 그 다음에 이제 18층 높이의 오피스텔 2개동, 그 다음에 쇼핑센터 등 상업 판매 시설 4개동,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저층 18층 이하의 이제 중저층 중심으로 이렇게 좀 밀도 있게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통해서 건축물들이 지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세운상가 도시재생하고 더불어서 굉장히 색다른 형태의 건물이 들어서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어제 그 용산역 남측에 보면 용산 정비창 전면구역,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오늘 있다 그랬는데, 이제 뉴스는 아직 안 나왔는데 보니까 이제 카페에 누가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한국로 3가 40번지일 때 정비창 전면 1구역이 구역지정 통과를 해서, 지금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이제 종상향 이루어지면서 평균 용적률 556% 이렇게 받아서 이제 여기 구역지정 받았기 때문에 이제 조합 설립하고 사업 추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왔다. 이제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같이 읽어봅니다. 자, 다음 기사는 오늘 부동산 쪽 기사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의견도 많이 달려있는 기사입니다. 떨어지면 사려 했는데 더 오른 집값의 한숨이라는 제목인데요. 일단은 보신 것처럼 집값이 오히려 대책 이후에 더 올라버려서 매수하려고 했던 대기자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있다.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KB 부동산 시세를 바탕으로 해서 아파트 매매가격 주요 상승 및 하락 지역 그래프를 이렇게 주셨는데요. 보면 성동구, 마포구, 송파구, 양천구, 강남구, 금천구 등이 빨간색으로 가격이 지금 계속 이제 전주 대비 증감하고 있는 내용을 보이는데, 겨울철에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가격들이 이렇게 상승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한편으로는 지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울산, 청주, 천안, 제천, 양산, 안동 이런 지역들이 이제 가격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서울 수도권, 서울 안에서도 이제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 굉장히 상승하는 모양새, 지방 같은 경우는 하락하는 모양새를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유도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그래서 이제 정책 내고 있는 방향하고 시장이 엇박자를 내면서 오히려 이제 부동산 가격이 불안해지는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뭐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매수를 하려고 대기했던 연말에 가격 좀 조정받으면 이렇게 대책도 세게 나오고 규제도 세게 나왔으니까 가격이 좀 조정되지 않겠냐, 그러면 사야지라고 기다렸던 매수자들이 오히려 정부가 생각했던 어떤 방향하고 달리 가격이 이런 식으로 막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막 불안해하다가 자포자기하다가 아예 그냥 매수를 포기하거나, 또는 더 올라가기 전에 지금이라도 사야겠다라고 하면서 추격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이렇게 조금 겨울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가격들이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그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실제 살려고 맘먹었던 실수요자들은 한숨이 커지고 있다.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 딸린 댓글들을 보면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가 당연하다. 역세권 소형 아파트들, 인기 많은 아파트들이 이런 시점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 라는 투의 어떤 기사들이 굉장히 그런 댓글들이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게 좀 저는 살짝 좀 놀랍고요. 한편으로는 2007년도가 이런 분위기에 막 다들 사야 된다, 더 올라가는 게 정상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할 때 2007년에 막차를 탔었는데, 이제 2007년 이후 가격이 꼬꾸라지면서 이제 막차 타서 되게 힘들었다, 난 아픈 기억이 있다, 이제 그런 경험을 하셨던 분이 올려준 글도 이렇게 좀 호응을 받고 있네요.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뉴스입니다. 전셋값 꺾였다더니 전세자금 대출 올해만 10조 넘게 늘었다. 자, 5대 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이 작년 말보다 30% 이상 올라갔다. 이유는 왜 그럴까 봤더니 전셋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 탓이다 라는 기사인데요. 그래서 뭐 지금 대략 올해 들어 5대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10조 정도 넘게 늘어났다. 작년 연말이 한 34조 정도 됐는데 올해 계산해 보니까 지금 잔액이 한 44조 정도 돼서 한 10조 정도 늘어났고, 이게 올 상반기에 올라간 것보다 오히려 하반기에 전세 자금 대출이 훨씬 많이 늘었대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 이유를 살펴봤더니 전세값이 그만큼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약간 다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이제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하반기 들어서 부동산 규제책들, 특히 이제 금융에 대한 규제들이 많이 생기면서 담보대출 쪽, 그러니까 뭐 투기지역안에서 대출 취급 어려워지고 대출 DTI도 많이 축소가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는 쪽에는 규제가 많이 간 반면에, 이제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규제가 들어가지도 않았고, 이제 보면 내년에 2월부터 시행한다고 한 내용, 주거복지 로드맵 그 후속 자료에서 얘기했던 내용 보면 뭐 전세 보증보험 같은 경우도 5억에서 7억 원 한도로 늘려주겠다, 이런 것들도 내년 2월부터 시행하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이제 임차인 보호를 하기 위한 이런 내용들은 좀 더 확대되는 국면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 자금 대출 금액을 최대한 뽑아내서 이 대출 금액을 활용해서 다른 쪽에 좀 재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도 일정 부분 이 하반기 들어서 전세 자금 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대출이라는 게 자꾸 조여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으니까 나중에 대출 받게 되면 이 부분에도 규제가 와서 오히려 돈을 쓰고 싶어도 못 쓸 수가 있을지 모르니 미리 좀 대출을 많이 땡길 수 있을 때 전세자금 대출이라도 땡겨 쓰자, 뭐 이런 수요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체감하기에 전세 가격이 그렇게 막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아요. 작년 말에 비해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매매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지면서 전세 끼고 매매하려고 했던 물건들이 많이 거래되면서 지역에 따라서 사실 역전세라고 표현하기까지는 그렇지만 전세가 안 빠져서 굉장히 고민한 분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많았어서 전세 가격이 그렇게 막 올라간 느낌은 아닌데, 매매 가격은 확실히 이제 월등하게 쭉쭉 올라간 지역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이제 입주 물량이 되게 막 입주하는 전세 공급이 되게 많아져서 입주 공급 물량들이 되게 많아져서 이제 그게 임대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면 내년 같은 경우는 뭐 전세 가격이 올해보다 좀 더 안정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내년이 전세가 어떤 식으로 갈지, 서울 안에서는 입주 물량이 사실 그렇게까지 많은 건 아니고요. 내년 같은 경우 강남권 같은 경우 2018년 하반기 정도 가야 이제 뭐 헬리오시티 가락동에 입주하는 물량들 좀 만들어지고, 뭐 지역별로 뭐 몇천 세대씩 있는 구들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서 내년도 전세 시장은 조금 불안할 수도 있겠다, 가격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서울 수도권의 신도시들이나 공공주택지구 같은 경우 입주 물량들은 분명히 많이 쏠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 뭐 지금도 뭐 전세 가격이 팍팍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가 이제 체감이 되고 들려오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물량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매매가들이 일단 좀 치고 올라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매매가가 가격을 선행하고 이제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후행하는 편이거든요. 후행한다는 얘기는 매매가가 올라가고 나서 뭐 1년 뒤, 2년 뒤 연차 쫓아가면서 이제 전세 가격이 매매가를 쫓아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작년에 올해 올라갔던 이런 매매가들이 선행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이제 매도인들이 임대 가격을 올려서 어떤 수익 상세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들어간 투자금을 좀 회수하려는 이제 그런 경향들도 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서울 요지에
이 전세 가격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다른 분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실지, 내년도에 전세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지 이런 부분은 좀 기회가 되면 다른 분들의 의견들도 좀 들어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는 부동산 별별수다 녹화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별별수다 오늘 올해 마지막 녹화였습니다. 다음 주는 한 주 쉬고 그 다음에 이제 2018년에 1월 달에 별별수다 새로 녹화를 하려고 하는데, 어제 막 녹화하면서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우리 공개방송으로 한번 별별수다도 녹화해보자. 그래서 좀 부동산 TV, 이제 별별수다 이렇게 많이 애청해주시는, 많이 봐주시는 이제 이런 분들 모셔다 놓고, 좀 다른 게스트도 모셔다 놓고, 2018년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뭐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얘기 나눌 수 있는 공개 방송 같은 거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가 즉석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만약 구체적으로 그런 일정이라든가 뭐 참관 신청이라든가 이런 게 잡히면 따로 부동산 TV 통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이 유튜브 이 페이지로 이렇게 들어와서 보시면 부동산 TV 들어오면 이제 보통 이렇게 홈 화면을 보면 영상이 이렇게 나옵니다만, 여기 커뮤니티라는 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누르시면 이제 제가 올리는 사진이라든가 뭐 그림이라든가 글이라든가 이제 이런 걸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TV에서 뭔가 안내를 해드리거나 할 일이 있으면 요 커뮤니티 탭에다가 내용을 올려드릴 테니까, 뭐 내년에 만약에 공개 방송을 하게 되면 그 내용 또한 이쪽에 올려 놓을 테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